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좀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1.14% 하락을 하면서 3,1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3,097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을 하면서 1,012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월등히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193개의 종목 상승, 그리고 700개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206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1198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정말 힘겨웠던 그런 하루였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석을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차분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28%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2% 정도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어서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의 CEO가 코로나 사태가 1년 내에 종료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경제 정상화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크게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낙폭을 좀 크게 보였다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은 장중 내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오후에 1시 이후에 이제 급격스럽게 좀 급락을 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시아 시장과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중국의 헝다그룹의 리스크, 그리고 전력난 우려에 따른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었던 부분이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간 오후 7시 한 20분 정도 돼 가는데요. 현재 시간에 미국 선물 지수들도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내일 시장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에서 잘 뭔가 협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이제 다른 정당끼리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좀 시장에 일단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고, 코로나 문제는 시장에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때의 하락 이유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웹더독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오늘 선물을 무지하게 매도했어요.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선물 엄청나게 매도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금융투자 업종이 금융투자가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에 순매도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그래도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장을 매도하고 떠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제가 항상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었을 때 이건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거니까,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내일 오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 3049포인트에 8월달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3049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들 보면요.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LX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리고 9월 13일 월요일 날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다시 21선에서 타고 오늘 또다시 11%대 급등을 하면서 32,000원대까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35,0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대 기대된다고 합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수요 증대, 그리고 중국의 석탄 생산이라던가 발전 규제에 따라서 석탄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실적 호존주를 우리는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야지 결국은 어려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LX 인터내셔널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2주 전에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35,000원대 이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오롱 그룹주, 코오롱 글로벌. 이 종목도 너무 아름다워요. 5.4% 상승하면서 32,050원대. 오늘 이제 신고가를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오롱 그룹주 내에서 나름대로 이슈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달에 상당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사익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을 하면서 사익 기회는 충분히 줬고, 그 이후에 이제 22,000원, 3,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거의 주당 10,000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언제 팔아야 될지 사실 고민이긴 한데, 시장 상황이 무너지는 날 다른 종목들 이제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 상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끌고 가보면서 역시 이런 종목들도 한 35,000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도 살짝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컨센서스 EPS가 그래도 5,800원, 6,500원 나와요. 그러면은 한 PER 10배 기준으로 5만원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PBR 기준으로, BPS 기준으로 PBR 1배가 3만원과 37,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종목이 사실 PER 10배를 갈 거면은 진짜 갔어야 됐겠죠. 그래서 너무 PER 10배까지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서 좀 투자를 했다면은 저는 PBR 1배 국면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5,000원 이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좀 차익 실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가 상승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유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제유가가 3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S-오일 5%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5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 정유주 S-오일, GS,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최근에 자주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미국 포드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결정 이런 모습들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3.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30만원대까지 목표를 가져봐도 됩니다. 2차전지 관련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된 KB금융.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또 금융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살짜리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의 수혜는 금융주들 받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본다면은 금융주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